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국어 전문 학습자료 파일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작품은요, 갈래복합 8강입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지금 서리법을 반복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감나무 잎새를 흔든다라는 것은 이별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형성한 부분입니다.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오색 딱따구리 그리고 청설모가 감나무를 흔들고 반짝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화자가 사랑이 끝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그 그리움이 자라나게 되면 땡감, 즉 그리움의 결정체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별 후에 그리움이 심화되는 과정을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자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머리 위에 흰 구름, 땡감이 익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장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이렇듯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이별 후에도 그리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산이 우는 소리와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기다림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날로 익어가는 과일처럼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날로 지나가고 있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기다림이 날로 강해지자 서러움까지 찾아옵니다. 이 서러움이 형형 등불로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이 그리움과 서러움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땡감이 붉은 감이 되는 것처럼 보다 성숙하게 세상을 밝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승화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번짐이라는 시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지금 여름이 되고 목련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가 서로 돈독하고 깊어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짐이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서서히 물에 번지는 것처럼 너와 내가 만나 서서히 서로에게 번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꽃이 열매가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는 변화의 과정이 모두 번짐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존재는 모두 번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번짐의 의미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에서도 번짐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고요. 삶은 먼저 죽음이 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순환성도 번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시간의 흐름 또한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죠.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이 시의 화자는 사랑이 번짐이라고 설명합니다.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에 봄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과정도 모두 번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번짐이라는 시어는 자연과 자연을 연결함과 인간을 연결함과 동시에 모든 시간과 예술 그리고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해옹의 성은 정이용, 이름은 난으로 영남 사람이다 라며 제3의 인물, 대상인물의 정보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옹을 보니 이마가 넓고 콧날이 우뚝하며 양미간이 시원스럽게 넓었고 의관은 크고 헐렁하여 지금 세상의 복장이 아니었다 라며 창해옹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서술자는 서술러 뜰로 내려가 맞아들여 절한 후 기이한 풍정이 강렬하게 풍기는 창해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해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정신이요 사물과 접하는 것은 눈일세. 그 정신이 막히면 속이 답답하고 세상 구경하는 것이 협소하면 시야가 좁아지지. 정신과 세상 구경 둘 다 협소하면 사람의 기운이 크게 펼쳐지지 못하는 법이네. 늙은이의 눈으로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을 보면 겨우 진흙구덩이의 지렁이나 새우젓 속의 등에에 불과하다네. 사람들이 내면이 막히고 세상 구경을 부족한 사람들, 즉 견문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지렁이나 새우젓 속의 등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정신과 세상 구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창해옹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술자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거침없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서술자는 창해옹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해옹은 다시 한번 말을 잇습니다. 허황한 세계를 추측하느니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낫고 말을 과장하여 하느니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 낫네. 해동의 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다한다면 나의 정신을 트이게 할 수 있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창해옹이 여행했던 곳을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나라는 비록 좁을지라도 이를 넓게 보려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려고 한다면 충분히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창해옹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두산과 한라산까지도 찾아갈 예정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창해옹은 서술자에게 유산기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술자는 그 글의 내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서술자는 창해용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시끄러운 세상의 평범한 인간이라 선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을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상하게 구는 분인 줄로 착각했으니 창해용을 잘못 알 뻔했습니다. 허둥지둥 세상을 출입하여 조그만 이해를 보기만 하면 황급히 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을 다시는 감히 선비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선비라고 불렀던 사람이 진짜 선비가 아니었으며 창해용과 같은 견문이 넓은 사람이 바로 진짜 선비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쓴이가 깨달은 바와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창해용은 길을 떠나고 벌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술자를 떠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술자는 오호라 먼 옛날 여러구와 장자와 같은 무리는 입이 닳고 혀가 타도록 돌을 지는 자를 칭찬했지만 허공을 가르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텅 빈 세계를 찾아 소요하는 자에 불과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기괴하고 그들의 지향은 반드시 제멋대로여서 성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배척한다. 이 여러구와 장자와 같은 무리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제각기 같지 않으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뿐이라 라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창해용의 즐거움이 산수에서 얻은 여행에서 얻은 것임을 깨닫고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도라고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감탄의 표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지팡이를 짚고 짧은 베옷을 입은 채 남해 바닷가에 서 있더라 했다. 아, 분명 창해용일 것이다. 라며 창해용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해용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품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내려가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문제 풀어보신 뒤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 정서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한 정서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3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